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심판의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든 말든 자기 멋대로 국정을 끌고 가다가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막판까지 김준혁, 양문석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이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구나. 차라리 투표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게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 악을 봐야 합니다. 조그만 티끌은 눈에 들어와도 저 먼 데서 날아오는 혜성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젊은 세대들께 말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합니까? 나라를 반드시 똑바로 세우겠다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여러분들이 맞춰 놓아야 합니다. 반듯하게 바로 잡을 책임이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십시오. 젊은이 여러분들의 외면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참여는 여러분이 살아갈 이 터전을 앞으로 똑바로 가게 합니다. 믿으십시오. 어르신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한 이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든 정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운 민주주의입니까? 오랜 세월 살아오셨으니 그 지혜와 경륜으로 봤을 때 나라가 위험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일단 심판해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 일은 그 다음에 숙제로 남겨둡시다. 2024년 4월 10일 이날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심판의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어리 모래 생참치 올해 마지막, 내일 축배를 한번 들도록 하십시다. 벌써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쿼터제로 올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주문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떨어지면 제 책임 아닙니다. 나도 정어리언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입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죠. 알렉스님
29만 9천 원이나 보내셨어요. 299석 하셨으면 좋겠죠. 백앵크님 요즘 표정이 좋아서 보는 저도 좋습니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민주진영 승리에 윤태웅도 함께 응원합니다. 알렉스님이 윤태웅님이신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황암님 슈퍼챗 대열에 참여하시면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한잔 해야죠. 예, 저녁에 한잔 하시면 내일도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하십시오. 민들레님,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심장 약하신 분들께서는 청심환 하나씩 준비하시고 개표방송 보십시오. 야당이 100석 이상을 가져가면 울분에 쓰러질지 모르고 여당이 100석 이상을 가져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여당이 100석 이상을 가져가면 울분에 쓰러질지 모르고 야당 측에서 200석을 확보한다면 감동에 밀려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청심환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통곡하며 쓰러질 뻔했거든요. 네, 민들레님. 신인규 TV 민심 동행님. 아마 신인규님이겠죠. 반갑습니다. 정어리언님들 투표는 하셨나요? 주권자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투표도 꼭 해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신인규TV 민심동행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백운계 정치 1번지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른 분은 안 계시죠? 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고 보시면 반칙입니다. 변함없이님, 신인규 변호사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어디 기웃거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서 멋집니다. 기다리면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함없이님 뜻과 동감입니다. 자, 오늘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계속 창당 준비합니다.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이고, 정경자님. 안녕하세요, 백운기 앵커님. 예, 정경자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암 투병 중인 74세 환자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이번 투표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백운기 앵커님의 열정에 감동되어 동생과 딸의 도움받아 토요일에 투표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하네요. 예. 정경자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어리 특파원에 참여해 주신 울산의 제가 성함을 서명희 님인가요? PD님, 신명희 님이신가요? 서명희 님이신가요? 신미연 님, 죄송합니다. 신미연 님, 신미연 님도 사실은 암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이신데 지난번에 정어리 특파원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도 좀 출연해 주실 수 있나 여쭤봤더니 오늘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도 꼭 필요하면 하겠다고 그러셔서 됐습니다. 오늘 치료 잘 하셨습시오 그랬는데 정경자님, 신미연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 정어리 형 가운데 혹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계시면 쾌유하시기를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의 날인데 지금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31.3, 총선 사상 최고였는데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4.3%거든요.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그랬지만 제 바람은 80%를 넘었으면 좋겠다. 최종 합산 투표율이. 그런데 21대 총선 때보다 좀 낮습니다. 그때는 10시에 11.4였고 11시에 15.3이었는데 지금은 10시에 10.4, 11시에 14.3, 1%포인트 좀 낮은 그런 숫자입니다. 오늘 본 투표
투표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요, 김정우 원장님?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안심을 하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안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전 투표에 문제가 없으니까 투표라 보수층이 좀 제가 볼 때는 또 사전 투표에 많이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오늘 초반 투표율이 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관위가 계속 여론조사 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는 78% 정도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본투표랑 다 합쳐지게 되면 한 6%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2%에서 73%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지난번 66.2%에서 한 69% 정도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전 상황을 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좀 주변에 투표 참여 독려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나오셔야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박빙 지역에서 정권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하셔야 되니까요. 좀 정어려운 분들께서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특정 지역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투표 꼭 좀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염원했던 소위 200석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행동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갈감하고 오르골님 투표소가 한산합니다. 빨리 나가 투표합시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요. 뷰 아이디 쓰시는 분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 독려해야 합니다. 격전지인데 할머니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할머니들도 심판대회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조금 투표율이 낮은 게 오늘 아침에 좀 신경이 쓰이네요. 글쎄요, 좀 그 막판에 자꾸 이제 한동훈이 김준혁, 양문석 이런 얘기만 하면서 혐오를 좀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심판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투표하셔야 합니다. 배성희님, 저는 대구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앵커님의 본방을 못 봐서 안타까웠는데요. 오늘 소원을 풀었습니다. 아, 예. 사전 투표를 마치고 기분 좋은 마음이 결과에서도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 투표 5일, 6일 그때가 1심, 2심이고 우리 정어리원들은 다 그때 투표하시라. 10일은 심판을 지켜보자 했는데 우리 정어리원들이 오늘 뭐 지켜보는 건 좋은데 전체적인 최종 투표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인주님 2만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담배 사러 편의점 사장님께 복권 사러 복권방 사장님께 투표하시라고 독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한 분 한 분께 투표하시라고 독려하십시오. 김기임님, 우리 남편도 투병 중이라 걸을 수가 없어서 저 혼자 하고 정어리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셨는데 신인규 위원장님, 네.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는 투표율을 봤을 때 지금 오전 추세가 뭐 살짝 예년보다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사실은 노년층 분들이 투표를 좀 일찍 하는 경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세대전으로 다 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보수 성향을 지니는 조금의 그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전에 좀 투표에 좀 덜 참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가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총선 투표율이 지난 총선이 66% 그리고 사전 투표가 26%라고 해서 본 투표에서 한 40% 정도가 나오신 건데 저는 이번에도 지금 뭐 이 추세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난 총선의 투표율인 66%는 좀 넘을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 투표율도 상당히 좀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과반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견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범야권이 200석에 다다르는 의석을 해야 그래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견제다운 견제를 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귀찮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요 방송 보시고 나서 바로 투표장 가셔가지고 좀 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글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널스 국가보시 보고 기다릴 때 후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심장이 뛰고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 진영이 압승해서
심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김유정 의원님, 이번에 그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찍기 전에 참 기도했다. 그리고 참 투표용지를 한참 지켜보고 투표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왜 생일 케이크 할 때 기도하고 소원 빌고 촛불 끄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마 투표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최종 집계 보니까 11시 기준으로 14.5%인데 광주 전남북이 어제 말씀드릴 때는 그 사전투표가 최고여가지고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비교하니까 조금 안심했다 싶었는데 지금은 또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오후에 열심히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남, 강원, 충남, 대구 이쪽 지역이 지금 16% 이상이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데 11시 현재. 그래서 6시까지만 투표소 도착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수영님, 저는 중국에서 귀화한 지 25년 됐지만 총선은 처음이라 이 나라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이채양명주, 오늘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들이 25살인데 투표하라고 하니까 선거에 관심 없다는 말에 앞으로 이 나라 청년들이 참 걱정됩니다. 그래요. 청년들 투표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슈퍼챗 릴레이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빙수님,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민주당 후보님들 화이팅 하면서 13을 아라비아 숫자로 보내주셨는데, 해당화님 5만원 보내주시면서 여기서 9번 찍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13으로 몰빵해야죠. 그러셨는데, 예, 어떤 거 찍었는지는 제가 뭐 크게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쪼양님, 이명박은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정치 보복으로 목숨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님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 한 표 차이로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주변에 그 한 표를 찾아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2만원 슈퍼챗 릴레이 하셨고요. 에마리오님,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는 송영길 소나무당은 금기어라도 되는지요?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현재 비중 있는 인물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처지는 비슷한데 누구는 감옥에 갇혀 있고 누구는 활보하면서 선거운동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언급할 뻔도 한데요. 에마리오님께서는 송영길 소나무당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못 다뤘지요. 예. 나도 정어리언님, 자기 몸보다 나라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하는 나라, 오늘 심판 못하면 3년 4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끔찍합니다.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분노 릴레이 갑니다. 조우경님도 슈퍼챗 릴레이 함께 하셨고요. 반재님 5만원 보내시면서 74살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우울증에 힘들었는데 오늘 이후 좋아지겠죠? 민주당 대승 기원. 예, 74살 되신 반재님,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광암님, 투표하고 왔습니다. 저녁에 한잔 해야죠 하셨습니다. 오늘 슈퍼챗 릴레이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제가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마지막에 유세를 취소했다고 하던데, 자,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제 아침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도 참 법원이 말이죠.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당 대표 아닙니까? 재판 일정 조정 안 됩니까, 그거? 그거를 그 가장 중요한 날 재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안 나오면 끌어간다고 하고, 그 재판장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마지막 발언 한번 들어보죠.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 울먹거리는데 김종원 원장님 참 그 재판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선거 하루 전날인데 그 조정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에 한 번씩 국민을 대의할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그것도 무슨 특정한 한 지역구에 나온 의원 후보가 아니라 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재판 문제가 대장동 재판만 유독 그럼 나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재판은 안 하는데요. 또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재판이 있어도 다 뒤로 미뤄져요.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것인지를 선거를 통해서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버리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사법 권력이 어찌 보면 입법 권력의 어떤 구성 과정을 갖다가 어떤 막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은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이 사법 당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영길 소나무당 당대표 같은 경우도 나와서 선거운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소나무당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선거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소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투표 행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좀 앞으로 좀 법원이 이런 판단들을 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 재판 기일은 조정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우선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민사재판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일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해서 재판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 정치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절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히려 또 정치 권력자라고 해가지고 통상의 예의에 어긋나게 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기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선거 운동에 가장 바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는 전 재판부가 뭐 기일 변경 정도는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송영길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부도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해서 지금 6개월이 만료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계속 보석도 인용을 안 해주고 그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구치소 안에 붙들어 놓는 것은 저는 뭐 송영길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또 소나무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상당히 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판부가 원칙대로 저는 판단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해볼 때이기는 합니다. 워낙 이제 정권 심판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이번 총선 끝나면 검찰 권력의 남용, 무도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지 반드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 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받는 거 온 국민이 다 봤는데 조사 한 차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문석은 금감원장이 뭐 이거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나라가 지거들 겁니까?
김수님, 소나무당처럼만 하면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갑니다. 소신 있는 사람들, 앞과 뒤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송영길 대표 도우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 민주당 송영길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송영길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김유정 의원님, 아무리 재판이 중요하더라도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그것도 4년마다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 총선 하루 앞두고 그 당의 대표인데 그거 조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13일 그 기간 동안에만 해도 벌써 3번 재판 출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안 나가고 내가 부산, 경남 이 접전 지역에를 갈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출석할 수밖에 없었고 출석하면서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저런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몇 군데 그 접전 지역이라고 할까요? 걱정이 된다. 이런 지역을 또 호명을 했어요. 직접. 뭐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 강릉, 보은옥천 영동 이재한 후보, 서산 태안, 포천 가평 공주 부여 박수현 후보, 동두천 양주의 남병근 후보 이런 후보들도 얘기를 쭉 또 했고 내 대신 조금 도와주십시오. 당원들이 전화 걸어서 꼭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얘기도 했고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직접 지금 달려가서 대표가 지지 유세를 하고 한 표를 부탁하고 해야 되는데 재판 들어가기 중앙지법에 입장하기에 앞서서 이런 호소를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좀 슬프죠. 그리고 또 재판 중간에 휴정했을 때 그때도 또 화성을의 공룡훈 후보가 지금 좀 불안하다 이러면서 또 지지 호소도 했고요. 이거를 총선 하루 전날 재판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그렇게까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전 이건 좀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신미연입니다. 저는 사전투표했지만 궁금해서 새벽부터 투표 장소에 가봤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이더군요. 젊은 분들 늦잠 주무시는 거겠죠. 푹 주무시고 투표하러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신미연님 이렇게 또 문자로 소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열님, 백앵커님 우리나라는 가마솥에 밥을 해서 먹습니다. 밥은 뜸을 들여야 맛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예,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장윤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다 사전투표하고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 현재 93, 엄마는 91살이신데 대통령 선거 때는 몸이 불편하셔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대장암이신데 이 나라가 걱정되신다고 투표를 꼭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슴이 멍해져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이팅이라고 외쳤습니다. 예, 장윤서님. 신성호님은요, 미국에서 투표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고. 한국에 온 김에 꼭 만나고 싶은 언니가 있습니다. 37년생 김선영, 홍성경 딸 62년생 81학번 82학번 경희대 음대 작곡과 졸업 분당에서 음악교실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국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고 싶습니다. 동생은 홍성석, 아버님은 홍영자 식자, 이모 김은영, 김말령. 가족 다 이름도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연락이 안 되셨네요. 신성호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김선영님 37년생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나도 정어련님 12,000원 보내셨는데 12시부터 지난 총선 투표율을 본격적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숫자에 의미를 담는 메시지 참 즐겁습니다. 현장 연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투표소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우아 빨리 특파원 연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오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우 아빠 헬리님. 화면이 목통이 됐어요. 페이스북 연결이 됐군요. 저건 무슨 마크인가요? 저도 저 마크는 모르겠는데. 너무 개인 정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다 나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우 아빠 헬리 특파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우 아빠 헬리 김상정입니다. 그래요. 아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네. 예. 지난번에도 연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어디 나와 계세요? 네, 저는 현재 고향에 있는 통화고등학교 투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가 투표소지요. 예. 지금 투표 현장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10시 대략 한 40분 전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때는 몇몇 분만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11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은 유권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투표 현장을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차 시간이 좀 많이 주차하고 걸리는 걸로. 차 예. 주차하고 투표도 할 수 있게 돼 있군요. 네, 주차하고 바로 이쪽 현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좀 줄이 길어졌습니까? 제가 지금 대략 한 15분 전에 보고 왔을 때 대략 한 20명 가까이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입구까지. 제가 그 거기가 안쪽까지 고향 몇 선거구입니까? 고향 여기가 병입니다. 고향병. 예. 고향병 후보들은 어떻게 돼요? 잘 아시는 이기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현 후보가 이쪽 선거구에 있고요. 예. 거의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기현 후보가 거의 압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예요? 솔직히 국민의힘 이름도 몰라요? 발표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윤상열 특파원님 너무 편파적이네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 이름 때문에 피해를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용산에 있는 분과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헬리 좋아요, 지우 아빠 헬리님. 네네. 변함없이 님께서 지우 아빠 헬리님 어째 나날이 젊어지십니다. 다 지우 덕분이겠지요. 그러셨는데 우리 지우 잘 크죠? 예. 한번 제가 얼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있어요? 네. 예. 우리 지우가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많이 컸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보셨잖아요. 네. 어이구 정말 아주 잘 자랐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거기는 사전 투표율이 예. 얼마나 나왔나요?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제가 수를 좀 계산하기 힘들지만 제가 첫날 사전 투표를 하러 갔는데요. 그날 저도 한 15분 가량 기다렸다가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그런 그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우 아빠 헬리 특파원께서 보시기에 사전 투표율은 높았는데 본 투표율이 좀 낮은 이유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오전에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1시 이후부터 많이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계속 차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투표율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좀 늘어날 거다. 네, 이쪽이 제가 또 이렇게 오후에 나오시면서 투표하시고 아마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휴일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또 잘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예. 꽃박람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호수공원인데 그거에 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모일 거로 예상하다 보니까 아마 투표를 하시고 이동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시는 분들 연령대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까? 네, 거의 대부분 연령대가 약간 한 60대 이상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대략 한 20분 전부터는 해가지고는 아이들 손을 잡고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젊은 분들은 오전에 좀 쉬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후에 좀 오지 않을까. 예, 어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오전에 좀 많이 휴식을 하고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지우 아빠 헬리님은 지금 예. 육아휴직 중이죠? 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우 잘 키우시고
언제 또 네네네.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됐을 때 꼭 방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투표소에서 가까운 데서 혹시라도 뭐 좀 괜찮은 장면이 있으면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 또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어리 특파원 지화빠 헬리 연결해서 고향 쪽의 투표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신인기 위원장님,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나오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죠? 사실 그 투표율에서 뭐 세대적인 면을 아예 배제하고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도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투표율이 낮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아무래도 좀 보수층의 성향을 띠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주로 투표하는 시간에 지금 안 나오신 결과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정권에 대해서 뭐 실망하셔서 안 나오셨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투표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오후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투표하고 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는 66%를 좀 넘는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늘 투표 날인데요. 나도 정어리언님께서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지후 분유값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투표 날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김건희. 언제 나타날까? 언제 투표할까? 참 궁금했는데 저만 궁금했겠어요. 지난번에 부산에서 윤석열 투표하는데 왜 혼자 하지? 같이 나오지? 뭐 잘못한 거 있나? 궁금했는데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어제 딱 5일날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몰랐죠. 대통령 배우자가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왜 투표하는 걸 감춰요? 왜 숨어서 투표해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아주 살면서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은데 조국 대표도 역사적으로 이런 거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께서 사전투표한 사실이 누군지 알려졌는데 왜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에서 총선에 있어서 영부인이 공개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이전에 지금 100몇십일 동안 잠적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수많은 장소에서 나오셔서 자신의 패션을 자랑하시던 그분이 왜 모든 역대 영부인들이 당당히 나서서 총선 투표를 하시면서 투표함에 투표를 넣을 때 왜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기 위원장님, 왜 숨어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도 투표를 하면은 손 찍어가지고 그 도장 찍어서 인증샷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투표를 민주주의의 축제처럼 전 국민들이 즐기기도 하는 것인데 특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영부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보통은 대통령하고 다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또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고 투표를 더 하자라는 독려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뭐가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본인이 대중 앞에 노출됐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리 예단하고 몰래 가서 한 것인지 저는 왜 국민들도 다 떳떳하게 가서 하는 투표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가서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항상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범인이 아니실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숨어서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대통령실이 좀 해명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김종원 장 저는 그래요. 지금 안 보인 지 116일인가 뭐 또 세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6일 됐으니까 이제 사람 됐겠다 그러는데 뭐 100일 동안. 아니 근데 이것도 나는 정말 매우 나쁜 게 그 전에 발표를 만약에 이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안 보여. 감추는 거야. 그래 놓고 할 일을 다 해. 오늘 투표 끝나면 아무런 약속도 안 해놓고 이게 뭡니까? 아니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말씀하신 뭐 것처럼 잘못한 거 있대요? 잘못 안 했습니까, 그럼? 아니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걸 지금 앵커께서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실 것 아니 같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딱 해야 그게 범죄자 되고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앵커님 남편이 대통령이잖아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인을 갖다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너무나 당당해서 그런 거 안 따지는 검찰 아닙니까? 아, 근데 국민들이 나서서 200석을 넘기게 되면 그것도 행사를 못하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선 때도 마찬가지던데요. 보니까 남편은 부산 가서 투표하고 부인은 서울에서 투표하고.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진짜 역사에 없을 만한 사항을 두 번에 걸쳐서 처음부터 두 번 다 이렇게 했다는 건 국민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들키지 않을 이유가 뭘까? 우리 옆에 그 신인규 변호사 계시니까 이채양명주 중에서 양, 명, 주 세 가지나 걸려 있는 삼관왕이시네, 사람이 삼관왕. 지금 김건희 씨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면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겠죠. 근데 이걸 안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투표 안 했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저런 식의 모습은 매우 예를 들면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그런 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소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저런 행태는 스스로가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대통령 권력 뒤에 숨어서 온갖 것들에 대한 이익을 점하겠다. 이런 것밖에 달리 유추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화나셨죠? 저기 들으시는 분들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라고 연락 주십시오. 200석이 넘어야지만 양명주라고 하는 삼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에 의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앞으로 6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례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방선거만 해도 김건희 여사랑 같이 투표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분리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뭐 두 분의 부부관계를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싸웠나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종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부끄러움을 알거나 뭔가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투표장에조차도 못 나가는 영부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부끄러움을 아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끄러운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부끄러움을 만약에 이 시간에 깨닫고 인지하고 있다면은 더 이상 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그럼 그 자리가 본인들이 있기에도 부끄럽고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수준의 도덕성이라면은 전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 본인들이 좀 결자해지를 좀 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 김유종 의원님, 저는 아마 오늘 6시 임박해가지고 슬그머니 나타나서 투표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일날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몰래 할 일입니까? 아마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다면 투표했다고 인증샷도 올릴 사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님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죠. 꼭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미리 투표해버린 줄 모르고. 그랬더니 사전투표 5일날 했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아까 저쪽 화면에 나왔던 사진은 아마 지방선거가 언제 나왔던 사진일 거예요. 그 지방선거 투표한 모습이었는데 그 뭐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그 보여지기 좋아하는 사진조차 알리지 않은 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렇게 투표를 했을까요? 대통령이 KBS 녹화 대담에서 얘기했듯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받았고 그게 아쉽다.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피해자가 투표를 숨어서 합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당당하게 투표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5일날 사전 투표한 사진입니까? 아니면은 자료 화면입니까? 자료 뭐 화면이에요. 6일 지난 지방선거 지난 때 지방선거 때. 그때 네. 같이 투표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안 찍은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고 뭐 사진도 없고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돌린 것도 없고 도둑 투표 없어요. 비슷하게 몰래 가서 하고 나온 도둑 투표죠. 거죠. 네, 몰래 한 투표죠. 거예요, 몰래. 조영무님 얼마나 쪽팔렸으면 도둑놈처럼 몰래 투표했을까. 영원히 꼭꼭 숨어 있어라. 창피스러움은 국민의 목 에라이 그러셨는데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참 기발한 댓글들 많이 보내주시네. 부산이대이님 BAG 때문에 BACK에서 투표한 겁니다. 영어 잘하는 김유정 의원님 네. BAG 때문에 BACK에서 투표한 겁니다. 네, 그 라임을 잘 맞추셨는데 예. 백 때문에 백에서 투표를 하신 거네요. 알로카님은 더 재밌는 걸 보내셨네요. 김건희 여사 개명하세요. 양명주 예쁘네. 성까지 바꾸는 걸. 개성에다가 개명까지. 요즘에는 뭐 내자도 많이 하니까 김이치 양명주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그 개명 잘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신청하면. 나이는 안 받아줘도 잘. 자, 여러분 이번에요. 200석을 넘겨야 되는 이유 어저께 제가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는데 200석 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다시 나타날 겁니다. 왜? 특검법 하자고 그랬어요.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그대로 특검을 처리했으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죄 지은 거 벌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과 자기가 관련이 돼 있는데도 그걸 거부를 해버려요. 왜? 100석 이상이 넘으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가지고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일 없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번에 200석 넘으면은요, 거부권 행사, 그래, 거부해. 그걸 내가 거부해, 이 사람아. 하고 다시 돌려보내면 꼼짝없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200석. 200석이 중요한 것 제가 더 강조합니다. 국민의힘 100석 안 넘으면 돼요. 어떤 데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저기가 100석만 안 넘으면 우리가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가 얘기합니다. 그래야 김건희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들어보시죠.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날렸습니다. 본인의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해왔습니다.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그 경우 거부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거 꼭 보고 싶습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근데 저게 이제 매우 중요한 설명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이 총 300명인데요. 그중에 200석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때 그 거부권을 다시 한번 제1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헌도 200석 이상이면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합니다. 필요 최소한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는 보수에서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겨우 탄핵이 된 것이지, 만약에 그분들이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으로만 붙었더라면은 탄핵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0석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거부권 오남용과 지금까지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설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의석이 전 200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200석이 되지 않으면요, 뭐 거부권도 거부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은 탄핵을 시켜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탄핵을 시킬 수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그 더운 날, 또 그 추운 날 바깥에 몇십 차례를 나가서 국회를 또 압박해야 하는 상당한 번거로움을 또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범 야권이 반드시 200석을 넘어야 된다. 근데 그 200석 넘기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하셔가지고 가장 높은 목표치이지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한 의석이 200석이다. 전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은요. 21,500원. 나도 정어리아님. 200석으로도 불안합니다. 상상 초월 정부 아닙니까? 조형래님은 22,000원. 이거 220석 하자는 거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 참여합시다. 투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모래성처럼 무너져드립니다. 제발 제발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신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투표해서 200석 넘고 이렇게 됐을 때 내일 우리가 그걸 자축하면서 여러 가지를 짚어볼 텐데 오늘 세 분께요. 가장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지역구, 선거구를 어디를 보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김유정 의원님은 어디를 주목하세요? 몇 군데 접전 지역들이 있죠. 예. 계속 언론에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동작을이 동작을.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아마 한강벨트 포함해서 서울의 민심의 어떤 척도가 되는 곳이거든요. 지금 우리 류삼영 후보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예. 후보가 붙어 있는 지역인데 사실 초반에는 나경원 후보가 워낙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고 예, 사선이나 했고 그렇죠. 뭐 전국적인 인지도가 예. 있는 곳이어서 처음에 굉장히 차이가 좀 있었죠. 그런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유삼영 후보가 거의 따라잡았고 심지어는 이제 더 올라선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4월 4일 이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지역에 또 이재명 대표가 가장 또 공을 들인 지역이기도 하죠. 8번 갔죠? 네. 7번, 8번 갔던, 가장 많이 갔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번 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이 122석이나 되는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의 이 동작을이 아마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데죠. 예, 동작을. 이번에 저는요, 보수 지지자분들께도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요, 국민의힘을 그러면 지지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오늘날의 보수정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지난번 대표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 보수의 싹을 키웠던 이준석 날리고, 그 다음에 보수로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그런 사람들 다 날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보수입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나는 보수로서라고 판단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석열을 지지했고 윤석열을 찍었던 분들이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잡아야지요. 보수 정당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우선 아닙니까? 나는 신인기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같은 마음인데요. 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찍은 유권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직책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뽑아달라고 요청했던 정치인들은 저는 다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총선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전 지금도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는 심판해야 된다라고 목청 높여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찰 하나회 집단한테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 총선에서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이런 토사구팽 정치에 대해서 또 양두구육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저는 잘못은 없지만은 뽑으라고 말했던 정치인들은
전 이번에 싹 다 심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진영에서 타이틀 달고 다 정치했던 사람들은 저는 이번에 국민들 앞에는 정말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게 저는 더 바로잡는 데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신뢰하는 것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요. 잘못도 없으시고 그분들 지금 다 제대로 판단하신다고 보거든요. 나라를 위하시는 분들이 보수 세력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그분들이 이번에 올바른 판단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정어리현님 2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윤석열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수리비로 보냅니다. 수리 많이 해야 됩니다. 라이언 킴님 미국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어이구 100달러나 보내셨는데 류사명 당선되라. 백운기님 수고에 감사합니다. 뭐 제가 수고합니까? 심판의 날림 21,500원. 김건희는 꼭꼭 숨어 있다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보자. 지난 2년간 피토하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215석 꼭 쟁취하여 심판합시다. 김유정 의원께서는 동작을 나경원, 유사명 붙은 곳 주목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뭐 밤에면 결론이 나오겠죠. 김종욱 원장님은 어디를 보시나요? 뭐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게밖에 안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동작을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강벨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편차가 컸지 않습니까? 초반에 지금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를 이긴다면 한강벨트는 굳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주목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저기 그 창원 두 곳. 예, 왜냐하면 낙동강 벨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소위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싸우는 최전선이 전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부산은 열심히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창원 두 군데, 성산과 그다음 진해 예.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울산의 전은수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예. 아주 당차고 똘똘하고. 네. 정당 격차가 20%가 났던 지역입니다. 한 달 보름 전에요. 근데 지금 딱 후보기 딱 붙어 있습니다. 뒤집어졌다는 것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낙동강이 그러니까 부산이 디비진 게 아니고요. 낙동강 전선 자체가 디비진 상황이 되게 되면 전 200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한 선을 돌파할 수 있다. 그 200선이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다. 하나가 보수가 얘기하는 김대중 주필이 얘기하는 당신은 하야해야 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칼럼에 썼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하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인데요. 탄핵은 국회가 할 수 있습니다만 헌재가 최종적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체 양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를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얼마만큼 폭정을 하고 위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백히 밝히면 헌재도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에 좀 총력을 좀 기울여서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저 진보 유권자층 또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유권자분들께서 꼭 이 지역에 좀 전화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기면 제가 볼 때는 빼박이에요, 빼박. 여기까지 진 상황에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저는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뻔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중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낙동강 벨트가 사실은 200석 여부를 좌우하게 될 네. 겁니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찬 후보를 좀 믿어보시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쨌든 완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총선판에 국민의힘에는 악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아니 생각이 근데 들고요. 왜 거기는 단일화를 안 한 거예요? 그 보수는요. 그러니까 저는 장례찬 후보가 보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수들은 끝까지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단, 정당, 뭐 선당후사, 장례찬 후보 영상 과거 거 다 돌려보시면 선당후사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게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뭐 뜻은 알고 했을까요? 뭐 뜻은 알았겠지만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답다 하는 짓이 똑같다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유심히 보는 곳이 저는 뭐 동작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거기 가시기 전에 그 얘기 좀만 더 해봅시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장해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한동훈이 부산에 갔잖아요. 근데 수영만 딱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그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장례찬 후보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내지는 측근 참모라는 인식이 강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장예찬, 도태우를 놓고 뭐 넓게는 주기한 후보까지 놓고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불필요한 갈등을 더 유발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에 전 한동훈 위원장이 좀 도망가는 행보를 했다라고 전 인식을 하고요. 어쨌든 장예찬은 윤석열, 그리고 거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한 정현욱이라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의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 내부 다툼을 지금 총선판에서 벌리고 있다. 국민 보시기에는 인상 찌푸려지는 행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러면 장해찬을 윤석열이 무소속 나가는 것 지지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암묵적인 허락 없이는 장예찬 후보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버티기는 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윤석열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 야 이거 내 뜻이야 라고 했다면, 그리고 적어도 당에서 아직도 윤석열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 정현욱보다도 더 약한 뭐 하나만한 사람을 보내든지, 그래가지고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뭐 말로는 무소속인데 정말 국민의힘 진짜 후보네라고 생각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후보를 안 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해야지. 그렇게 쭉 밀고 가가지고 결국은 욕을 먹게 생겼는데, 너네 때문에 지금 이쪽 날리게 생겼다. 부산 수영은 지난번에 부산이 고향인 차지용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완전히 뭐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국민의힘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둘이 갈라져서 표를 나눠 먹으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될 판인데, 그러면 요걸 윤석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본인을 심판하고 싶진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범야권 200석 만드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 내지는 당무에 개입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 본인 뜻대로 100%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저는 윤석열, 한동훈 간의 갈등이 저는 표면화된 것이 부산 수영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어부지리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장예찬 후보의 활동이 부산 민심과 경남 민심에는 저는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웃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거꾸로가 돼요. 장해찬이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아니 어떻게 장해찬을 자르지? 도태우는 이해하겠어. 근데 이 얘기를 장해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고의 패착 중에 하나가 도태우는 날려도 되는데 장해찬을 날린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해찬을 날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동훈이었겠죠. 그렇다면 또 이 선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장해찬을 날린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논리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건 언제 할 수 있었냐? 김경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경률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를 공격한 김경률, 그 김경률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손을 들어준 사람이 한동훈이 자른 사람이 장해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장해찬 저 인간이 저 선당후사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내부에서는 거꾸로 되는 거죠. 한동훈의 선거 전략, 선거 전술의 미스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해찬이나 한동훈이나 선당 먼저 아주 단 것을 먹고 난 다음에 후에 사약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사동일체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급자가 이렇게 달려드는 거 굉장히 불쾌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주기한 위원장을 비례대표에서 24번을 한동훈 위원장이 주니까 그날로 바로 사퇴시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민생특보라는 직 주지 않습니까? 장관급자리 주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예찬 후보의 사건이 장예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밀적인 부분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간의 당권을 둔 전 줄다리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 선거 지는 거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공방을 벌써부터 이미 시작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정말 이번에 민주당 압승은 물론이고 이제 200석을 넘는다고 한다면 제일 1등 공신이 누굴까요?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만평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싶으네. 윤석열 와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재명이가 왜?
그냥 고맙대요. 그런 만평이 있었는데 이따가 여기 나왔네요. 이 사진을 어떤 분이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재명이가 왜? 그냥 고맙대요. 그것도 대선이네요. 네. 소주 이름이. 저희가 예. 부산이죠. 네, 그렇죠. 부산, 예. 부산이겠죠. 저 그냥 대선이면. 고맙대요 6글자가 많은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냥 같습니다. 고맙대요. 아이고 참. 내일 아침에 저희 모두가 그냥 고맙대요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기는 뭐. 자,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관심 지역구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 지역구가 아까 동작을 많이 예. 말씀해 주셨는데 동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현역인 의원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지역에서 사실 격전으로 붙고 있는 거라 저는 국민의힘에 입히는 타격은 좀 덜할 것 같고 가장 뼈아픈 지역이 저는 송파 갑지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송파 갑지역구는 현직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빼들어 오면은 거의 2석을 얻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요.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000표 차이로 겨우 이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파를 강남 3구로 묶어가지고 보수 텃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송파 을 지역구, 배현진 의원 지역구만 상당히 보수세가 강하고 이 송파 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지만은 이 송파 갑 지역구는 전 이번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거기 또 후보가 민주당의 조재희 후보인데 예.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는 낙선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도 지역 관리를 상당히 잘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전 송파 갑 지역구가 이번에 민주당이 뭐 아슬아슬한 차이로라도 만약에 이긴다면은 저는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발 딛고 서 있을 지형이 상당히 좁아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매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원래 송파 쪽이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지역구 아니에요? 저는 구청장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예. 갑을병에 다 인연이 있기는 한데 특별히 저는 갑 지역구는 상당히 이번에 박빙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제가 들여다보고 지역 민심도 좀 청취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함없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크게 쓰실 겁니다. 네, 기다리시고 이번에는 그 정치적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신 거 저는 그게 신인규 위원장님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무님 이런 글 주셨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제 더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신변도 이번 총선에 비례로 출마해서 배지를 달고 국회로 들어가서 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어디로 비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되고 나갈 때 잘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계속 떨어지고 나갈 때 잘못 나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다 짓밟고 욕먹고 후손까지 그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오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정어리언님 34,875원. 장해찬 수고했다. 형이 참치 쏜다. 참치 가격이. 생참치 가격이네. 생참치 가격이구나.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면 딱 예, 좋겠네요. 아이고. 장해찬 이거는 좋겠네. 저 장해찬이한테 보내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번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례점 의원. 자, 세 분께서 얘기하신 그 지역구 살펴봤는데요. 어제 밤에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몇 군데 관심 지역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지역들입니다. 용산의 강태웅, 권영세, 또 방금 말씀하신 부산 수영, 공주, 부여, 청양, 양천, 갑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문했는데 내일 만약에 200석 넘으면 세 분 여기서 모이세요. 시간을 좀 알려주셔야죠. 꼭 시간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모이라고 그래놓고. 아니 또 낮부터 한잔하긴 좀 그렇고 매일 시간 많습니다. 내일 오늘 날 셀 거니까 낮잠 좀 자고 내일 6시 어때요? 좋았습니다. 예, 6시. 네, 뭐 시간은 가능할 것 같아요. 6시면은. 예. 튕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개표 방송도 있고 또 아니, 결과가 또- 이제 늦게 나온다고 하니까 또 그래도 또 김 의원님 바쁘신데 바로 네 하면은 조금 모양 빠지잖아요. 총선 투표율이 좀 다시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네요. 낮 12시에 18.3 지난번보다는 0.7%포인트 낮은데요. 사전투표가 저조했던 대구, 경남, 충남이 20%를 넘었네요. 네, 아무래도 사전투표 낮았으니까. 아까는 한 1%포인트씩 차이가 났는데 지금 12시에 18.5 지난번 총선 때 19.2보다는 조금 낮지만 아까보다는 더 붙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오후에 다 투표해서 종합투표율 80% 넘기도록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서 한번 짚어봅시다. 관심 지역들. 일단 용산입니다. 용산의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국민의힘의 권영세 후보가 붙었는데 용산이 어떤 곳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옮겼는데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픈 참사가 일어난 곳이죠. 그때 당시에 용산구청장이 맨 먼저 전화했다는 게 권영세 후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저럴 때는 책임지고 출마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최 책임질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들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말하고 싶어도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아래서 묶여있던 남산 고도 제한도 풀려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도 제대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용산이 어제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네. 유세를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만큼 용산의 상징성 이런 걸 부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대로 심판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을 때는 정치 일번지다 예, 1번지. 종로가 이랬는데 정치 신정치 1번지는 1번지가 됐죠. 배국인데. 예. 신정치 1번지가 이제 용산으로 된 거죠.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도 또 끝도 용산에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보 심판 확실히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고요. 또 용산으로 옮기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반대와 특히 보수 언론조차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까지 급하게 갈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문제 제기했었고 수많은 갈등을 양산했었는데 결국에는 멋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정말 기도 안 차는 명분을 내세웠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야당 대표 한 번 안 만나고 협치는 오간데 없고 뭐 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2년 만에 자리매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리고 진실규명특별법 따위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런 정말 2차, 3차, 4차 너무 아픈 이야기들을 가해를 했던 이 정권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진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딱 붙었고 또 앞서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미 저기는 많은 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게 있지만 김정은 원장님 저는요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안 나와야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럼요. 사선에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차 양명제는 맨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뭐 다른 거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위반 문제는 다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59분의 어떤 젊은 뭐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 목숨이 저렇게 예를 들면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 같은 경우는 뻔뻔하게도 지금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공천 준 사람이 권영세 이 후보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서 거기에 무게에 따라서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출마하지 않는 게 상식이겠습니다만 워낙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있는 보수적인 분들 또 특히 윤핵관들 같은 경우는 욕심들이 잔뜩 많으셔가지고 권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또 팽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용산 지역이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제가 지금 10번 정도의 공개되어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8번 정도를 강태웅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통계적으로 추세를 믿는다면 아마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뻔뻔스럽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나왔던 권영세 후보에 대해서 용산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엄중한 표의 심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표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남준호님, 앵커님 말씀 중에 거악이란 말씀이 떠올라 투표하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악을 봐야 합니다. 신인기 위원장님, 권영세 후보가 뭐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역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지 참 궁금한데 통일부 장관 했잖아요. 네. 통일부 장관으로 뭐 했어요? 근데 뭐 통일부 장관으로 한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은 아까도 그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뭘 자꾸 풀어준대요. 뭐도 풀고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들 나사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저 그거부터나 좀 쪼이고서 국정 운영을 하든지 뭘 해야지 저렇게 다 풀어주고 무슨 고무신 막걸리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수준으로 알길래 저런 식의 유세를 하는지 좀 뻔뻔할 때가 전 이럴 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영세 장관, 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도 지냈고요. 현직 구청장인 박희영 구청장, 이태원 참사의 주범 중에 주범 아닙니까? 이분 아직도 월급 받고 구청장 하고 있고요. 그분을 구의원으로서 구청장 발탁한 분이 권영세 장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염치를 가지고 이번에 본인이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지가 저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태원 참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희영 구청장을 영향력을 미쳐서 공천한 권영세 장관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그렇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지를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채 양명주의 우리가 근본 정신에 입각을 해서 권영세 같은 분을 공천한 국민의힘을 전 이번에 이 정치 세력 자체를 심판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한 일 별로 없고요. 저는 뭐 이 정부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권영세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명언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자꾸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나사가 풀어진 것 같다. 쪼사루스 조영래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민주당 당원 찐 진보입니다. 제가 보수 정치인 패널을 처음으로 좋아하는 한 사람이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다음 기회에 꼭 국회 입성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보수 진보가 다 좋아하면 뭐 국회의원 꼭 해야 돼요? 대통령 바로 가도 되는 거 아이가? 아니, 너무 이렇게 부족한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살펴봤고요.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부산 수영의 장해찬, 정현욱, 그리고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 임무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스스로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국민의 힘이라면 죽은 사람마저 당선시키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산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장해찬 저 말이 자꾸 거슬려요, 김정은 원장님. 네. 그런 인물을 바꿔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윤석열이 나한테 그런 인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전애들끼리 싸우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윤석열 꺼내면은 부산은 먹힙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의 바람의 또 다른 발원지 중에 하나가 부산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이 또 새로운 인물을 좀 발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3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역입니다. YS,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인 조국 혁신당의 조국을 통해서 정권 어떤 심판의 바람들을 만들어낸 지역인데 저기에 가서 2년간 폭정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하면 자기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 자체.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소위 이 어떤 후보를 중간에 두고 얼마만큼 갈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어떤 보수의 분열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장해찬 스스로가 사퇴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장해찬 개인의 예를 들면 독불장군 같은 자기의 심성인가 전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전 그렇다면 이것을 지탱해주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 그 지탱해주는 게 뭘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부부죠. 그 부부가 지탱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주역은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가 선택한 비대위원장 한동훈일 수밖에 없고 끝까지 옹호해준 장해찬을 옹호해준 이 세력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선거 패배의 책임자임을 자임하는 행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저 정도로 대통령을 팔고 다니고 자가 발전이든 뭐든지 간에, 그건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정도로 대통령을 언급할 정도가 되면요, 지금 부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 의석을 하나 내주게 생긴 거거든요. 거기다 부산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후보가 저러고 다닌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하는 게 입 틀어막는 거 아닙니까? 저 장해찬 후보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야 돼요. 근데 입을 틀어 막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교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부산 민심에 대해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한동훈 저 두 권력,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을 정현욱, 장해찬 저 두 분이 지금 수영구민들 앞에서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권력 다툼이나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투표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산 시민들께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기본이 안 됐더라고요, 기본이. 근데 아니, 요새 세상에. 봤잖아요. 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앞에 와가지고 그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한 놈을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제 거죠. 느낌에 이게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가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저는 그럼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100개는 넘겠지. 예찬아 걱정하지 마. 100개 넘을 거니까 그거 거기서 해.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아야 이게 정상인데.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냥 대통령이 지금도 생각에 100개 무조건 넘을 거야. 100개 넘으면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뭐가 중요해.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가 100 몇 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초반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꺼냈던 김경률을 네가 감싸고 돌아?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해? 물러나라고 했는데 안 물러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선거를 조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 이긴다고 하면 한동훈이 잘했다고 할까봐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이길까봐 겁나서 한동훈 잘했다고 할까봐 뭐 이런 역발상인가 싶을 정도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논평 불가죠, 이거는. 이 영자님이요, 장해찬 까지 마세요. 이번에 큰일 했잖아요. 예, 깔끔 까야죠. 그런 민주주의 기본이 안 된 그런 후보들은요, 선거 치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억의 메텔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민주당 200석 기원합니다. 그래서 2만 원 보내셨군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 회피를 한 대통령과 지역의원, 구청장
용산 주민들께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셨는데 추억의 메텔님은 울산에 사시는 분이죠. 아까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울산입니다. 사전 투표 후에 매장 오시는 분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아, 매장 쪽에 일하시나 봐요. 울산은 아주 예전은 동구, 북구는 민주노동당이 우세했지요. 현재는 북구만 제외하고 빨강색이죠. 이번엔 민주당, 조국혁신당 표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손님들께서 조국혁신당 찍으신 분들이 제법 많고 조국당 찍으러 갔다가 국힘은 도저히 못 찍고 1번 찍으셨다고 해요. 1번이 3번 얘기하는 것이겠죠? 민주연합. 예. 추억의 메텔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켜볼 부분이 공주 부여 청양인데 여기는 박수현, 정진석이 세 번째 붙나요? 아마 그럴 네, 거예요. 네. 정진석 워낙 거물이니까 국회 부의장도 했고. 그런데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완전히 붙었어요. 흐름으로 보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 이번에 좀 저런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투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왜냐면은 일단 대전은 기존에도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7석 다 가졌었죠. 뭐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이제 갔습니다만은 세종도 2석 다 우리 거였거든요. 그리고 충남이 11석인데 그 중에 6명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뭐 충북이 8석인데 5명이 21대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바람을 생각한다면 지금 22대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정권 심판론도 높아졌고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부는 바람도 지금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결국에는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특히 정진석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유죄 받았고 지금 2심 재판 중인데 또 공천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조금 많이 부각이 됐었던 후보기도 하죠. 그래서 박수현 후보 정말 선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이 키운 사람들 그런데도 좀 지켜볼 만해요. 일단 김경률 했다가 망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함은경 했는데 그 뭐 보나마나 됐고 양천갑에 구자룡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여기도 영입으로 끌어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쪽에 큰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어저께 발언하는 거 봤는데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정부 2년간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대한민국 3년 더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난 8년 전 바뀐 게 있습니까? 공약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혹시 구재룡 후보 신임위원장 알아요? 그냥 저는 뭐 방송에서 한두 번 그냥 방송 만났던 출연도 것 같긴 했어요? 한데 패널로 많이 해서 그쵸. 그쪽에서 떴습니다. 종편에서 아마 가서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있는 거. 나 뭐 초등학생 얘기하는 줄? 같기는 한데,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비대위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일도 하면서 공천을 양천에다가 준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연설 뭐 조금 듣고 제가 뭐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정권 심판의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양천에서도 크게 힘을 저는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연설 들어보니까 별로 준비도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양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만 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닐 텐데 뭐 좀 더 본인 자신을 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상어로님이 저애는 누구야 그러셨는데 아니 그 비슷한 거는 하나 있어요. 저렇게 뻔한 얘기, 울림 없는 발언, 영혼 없는 얘기. 한동훈 닮긴 닮았어요, 김유정 의원님. 비슷하네요. 예. 맥락이 비슷하고요. 예. 저는 그 이제 보수 패널로 TV 프로 그 시사 프로에 나와서 얘기할 때 하고 지금 연설하는 모습은 이번 선거 오늘 투표 날인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하고는 또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낫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둘 다 못마땅하기 때문에. KKOONNYY님 학생회장 출마하냐? 조미용님
이것들은 목소리가 하나같이 왜 이러지? 별이 총총님 앵앵앵앵 그러셨는데 구자룡 발음만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난 듣고 참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지난 8년 전 바뀐 게 있습니까? 공약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여당 후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권한을 갖고 있고 야당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이 왜 이렇게 빠른지, 보통 연설에서는 말을 천천히 좀 하면서 전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말이 빠른 것도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멀리까지 소리가 잘 퍼지거든요. 유세를 할 때. 근데 저렇게 하면 앞에 몇 사람 헌화하는 거에 취해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 구자룡 후보가 조수진 의원하고 결선 투표 가가지고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양천갑이 그때는 좀 연설 테스트는 안 했나 보네요. 글쎄 말입니다. 해운대님 까마귀냐 깍깍거리게. 자, 궁금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짚어보고 마치죠. 이번 선거 끝나고 한동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어떻게 될 것은 이제 답은 나와 있는데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본인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유학 갈 거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김정은 원장님? 예, 뭐,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일단 뭐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단독 선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독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선대위원장이니까 본인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어디 뭐 제대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배울 게 없다고 그러는데 이번 선거운동 과정 보면서 야 진짜 한동훈은 많이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잘 모르면 원래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선거 전략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미덕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누구였었죠? 저기 구자룡도 꼭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바타 같아요. 꼭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이크를 떼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희한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 진심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어떤 다른 방송 갔다 나오는데 보수 패널들 같은 경우는 당대표에 도전할 거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진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고 어쩌면 대통령을 치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이 보여준 역량과 능력을 보면 치받다가 작살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밖에 나가서 배우고 돌아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형님 TV 정치 1번지로 유학 예정. No. 우리 심사 엄격하게 합니다. 아무나 출연 TV. 못하거든요. 아무나 안 돼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스텔스님은 이주일이 생각났나 봐요. 아까 구자룡 얘기 듣고 콩나물 무쳤냐? 완전 이주일이네. 브라이언 한님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18년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저는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불과 2년 만에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꼭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셔서 나라가 다시 바로 서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번에 애국에 계신 분들이 나라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62.8%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하셨는데요. 우리들이 더 각성을 해야죠. 밖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이는 거죠. 어때요, 김종원 원장님?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약했던가?
네, 예. 김유정 의원님한테 물어볼 왜 이렇게 차례죠. 기회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세요? 한동훈에 대해서. 기회 주지 마세요. 한 번이면 됐지 뭐. 이제 비대위원장 된 이거 지 읽다가 잊어버렸어. 100일 좀 지났잖아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죠.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 본인이 들어온 거다. 그 공이 뭐 어떻게 들어와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이랬는데요. 저는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했던 이유는 윤석열 부부가 갖지 못했던 뭔가 다른 것으로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좀 보여달라. 지금 대통령의 모습으로는 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내가 좀 숨어 있겠다. 이런 취지로 내세웠던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층에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외쳤던 뭐 공공선이니 뭐 동료 시민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고 허탈함만 더 주는 그런 것이었는지가 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승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뭐 윤재혁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영남권의 어떤 그 지도부 구성 이런 걸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 이게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당원들도 아마 이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구조 자체도 당원 100%로 지도부 뽑는 걸로 지난번에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100% 원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 책임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합니다. 꼬막 부인님, 앞날이 안 보이니 체력 빠졌다는 핑계대고 나자빠진 듯 대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안 하고 내일 아니라는 듯 마지막 요새를 내팽개쳐 불고 그래요.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요새를 못한다. 뭐 힘이 도저히 뭐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변함없이님 출국 금지시켜야지요. 신인규 위원장님 전망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제가 아까 200석을 범야권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특수부 검찰 하나회를 청산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특수부 검찰 하나회의 가장 중심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전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엄청난 심판과 응징을 저는 받을 것이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범야권에 200석을 헌납한 사람을 또다시 당대표로 세운다라는 것은 이거 정상적인 지능으로는 불가능한 상상이고요. 저는 용도 폐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는 그 황교안 대표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검찰 선배시기도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길이 뭐냐면은 이제 부정선거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욕하기 1단계, 그 다음은 이제 종북 세력 2단계, 3단계가 이제 부정선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황교안의 길을 가는 것만 남아 있어서 아마 두 자릿수 성적표 나오면요. 또 국민 탓할 겁니다. 그 선관위 탓할 겁니다. 이거 뭔가 조작돼 있다. 뭔가 야권의 공작으로 200석을 헌납한 것이다라고 또 프레임을 짤 거고요. 그거 지금 미리 4년 전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황교안 대표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뭐 봉사, 공공선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봉사가 남욕하는 겁니까? 그 지금 와가지고 정치권 와가지고 남용만 계속했는데 이걸 봉사로 포장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공공선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 반정치적인 이야기 가장 많이 했거든요. 정치를 사망 상태로 본인이 이야기한 여의도 정치 종식시키고자 한 그 여의도 정치의 주인공이 한동훈인데 뭘 지금 공공선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인지 전 한동훈 위원장이 갈 길은 황교안의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데 글 많이 보내주셨는데 좀 정리도 하고 내일 기쁨의 축배 참치랑 같이 한번 드시죠. 오늘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참치 광고 한번 더 보고 정리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가짜 벌린 참치로 한잔하면서 축배합시다. 그런데요, 정어리몰에서 너무 많은 수량이 접수가 돼가지고 하루 정도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가급적이면 내일 다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이 또 택배가 쉬는 날이더라고요. 예. 톰 브라운님 2만 원 보내시면서 술 안 깬 신랑 손잡고 끌고 갔습니다. 이깁니다. 우리 신랑 술 먹으면 화장실도 기어가는데 군말 없이 가더라고요. 예, 아이고 좀 깨워서 가시죠. 미선님, 이종명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빗물과 추억 황교수 아이디가요.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황교수입니다. 전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실전에서 3.7%로 졌습니다. 제발 용산 구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예, 투표율이 높아도 안심할 수가 없는데 투표율이 낮으면 그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꼭 투표 반드시 해 주십시오. 각자 도생님, 백운갱커님 내일 이 시간에 입이 귀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한번 내일 입을 귀에다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할까요? 박권지님, 달라스에서 보고 있는데 투표 동료 좀 해주세요. 투표율이 걱정되네요. 부산과 대구가 보수가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어있자고 함께 하자고 했던 것, 이 심판날을 위해서였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들인 걸 믿습니다. 내일은 정말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 저녁 6시가 기대가 되는데요. 박현수님, 오늘 딸이 웨딩드레스 선택해야 한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엄마 1번, 2번 뭐로 할까 물어서 무조건 1이라고 했어요. 이건 좀 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김유정 의원님, 김정구 원장님, 신인규 위원장님, 내일 좀 기쁘게 봅시다. 네. 네. 예. 그래야죠. 제가 요즘에 함께 갑시다 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함께 갑시다 말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갑시다가 또 미8군 뭐 그 구호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함께 이치항명주 심판합시다 할까요? 네. 제가 그러면 이치항명주 심판하면 합시다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정어련 여러분, 이채양명주 심판 합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